어젠가요? 방송인 사유 씨가 일본에 가서 출산했다. 아, 참. 그런데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했다. 네. 비혼모라고 표현하면 결혼하지 되겠죠? 않았는데 엄마가 됐는데. 비혼모. 예. 근데 왜 일본에서 임신과 출산을 했느냐?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이렇게 사유리 씨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과거에 허수경 씨가 예.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지금 네. 잘 키우고 있고.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길까?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혼모가 정자 기증을 받는 게 뭐 처벌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허수경 씨가 이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가 한 2007, 8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황우석 사태라는 게 발생하기 전이라 예. 뭐 모자보건법이나 생명윤리법 이런 이제 관련 법안이 굉장히 뭐 촘촘하게 규율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망을 매 포섭되진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가능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입법적인 공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처벌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예. 현재 모자보건법이나 생명윤리법을 보면 소위 말하는 정상부부,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정자를 받는 걸 전제로 이 관련 법률이 다 규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죠. 제3의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법적 상상력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예, 있는데 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혼외자라고 표현해요. 예. 우리 예전에 예.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민법에서도 표현을 했었고 그게 생명윤리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생명윤리법은 뭐 항우석 때문에 사실은 출산 이거 관련된 법이 아니고 이 정자라든지 난자. 과학 부분에서 예. 이제 했던 법률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능을 아예 생각도 못해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법적인 배우자. 예. 두 번째, 그 법적인 배우자가 유전 질환이라든지 무정자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생식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제3자한테 받는다. 그렇죠. 그 요건이 맞아떨어질 때 제3자인데 아예 배우자 동의까지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 놓은 거죠. 법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만 허수경 씨나 사유리 씨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하하. 이건 그래서 한 네. 번도 이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비혼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느냐. 근데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통계를 좀 봤어요. 그 예.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혼이 이제 그냥 결혼 안 하고 그 미혼모 포함해서 1.9%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겠죠. 50%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저출산 국가 해결책으로 예.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은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법이 예. 뭐 빨리 쫓아가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한 여성 사이의 법적 결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떤 남녀 사이에 특히 출산과 관련한 입법적인 지원 체계는 혼인을 전제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난임 부부랄지 그러니까 난임을 겪는 여성이 정부의 어떤 보조나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비혼모인 경우는 지원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꼭 뭐 정자기증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난임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출산 의지가 있고 출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정부 지원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구멍으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부부 생활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생활을 기준으로 하고 또 자가 이제 자식이라고 태어나는 경우도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우리 법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그냥 출생자로 표현하면 혼인하고 관계없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생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혼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법적인 어떤 관념이 그래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모든 게 지금 비혼모 같은 경우는 법적인 구제책 아니면 보호책은 전 전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일 출산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어렵죠. 쪽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계속해서 뭐 지원책을 내고 한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제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 아까 박 변호사 말대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절반쯤 된다고 하면 뭐 이거 비혼 뭐 포함해서 미혼모 다 해서 절반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사유리 씨도 한국은 불법이어서 일본에서 났다고 하면 외국은 좀 쉽나 보죠? 뭐 이게 사유리 씨 말대로 뭐 불법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가서 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에도 이 생명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비혼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입법제가 다수고 예. 우리나라 같이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법밖에 없거든요. 모자보건법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다 과학이나 정자나 난자 채취할 때 관련된 법률 아니면 모자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들만 관리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짧게 덧붙이면 프랑스 예. 같은 경우에는 비혼모 지원뿐만 아니라 정자기증에 있어서 뭐 레즈비언 커플한테도 아하. 정자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뭐 입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OECD 국가 중에 정자은행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또 없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잘 못 쫓아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프랑스도 사실은 저출산 국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좀 조합이 돼서 저출산에서 많이 벗어난 모양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모델을 삼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다른 나라들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도 많은 주가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제도화 할 수 있으면 제도화하는 방법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레즈비언 커플 이런 건 우리나라 좀 힘들 것 같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뭐 공동체 질서 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또 이거 화제가 되는 게 8촌 이내 결혼 금지. 6촌 이제 예. 근데 그 해당되시는 분은 6촌 사이였습니다만은 그렇죠. 현재 8촌 이내 결혼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다 판정해 달라. 이건 6촌 사이에서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헌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역시 공동체 의식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리의식 같은 건데. 윤리의식, 뭐 사회 예규. 그렇죠. 이제 사실 이 동성동본이 위헌받은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97년 됐죠.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제가 밀양 박가입니다. 밀양박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죠. 정말 많기 때문에 박 씨를 만나면 안 돼요. 박 씨 만나면 뭐 결혼 생각고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남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북의 목에 다 따져보면 예컨대 저희 어머니가 이 씨인데 예. 이 씨에 그 따져보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까지 그게 계속적으로 합헌적으로 법률적으로 존속이 됐던 거고 예. 8촌 부분은 외국 내를 보면 4촌 정도까지 보는 입법례는 많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아마 다 4촌. 대사촌입니다. 6촌이나 8촌 특히 8촌 정도 되면 고조 아이고 제가 계산을 잘 안 되는데 할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입니다. 예. 이게 고조부까지 그 찾기도 어려워. 예전에 호적이 있어서 찾기도 좋았는데 요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려면 제 아버지 거를 띨 수가 있고요. 아버지 걸 띄면 증조복을 띨 수가 있고 네. 증조복을 띄면 고조복을 띨 수가 있고 고조복을 띄는 다음에 그 아들 띄어야 되니까 남에 가까워요 사실은. 호적이라고 족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우리 8촌인지 아닌지는 안 알려주면 모릅니다. 저는 지금 명절에 한번 내려가면 네. 6촌까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 데리고 가면 7촌이 되는 거죠. 7촌. 7촌까지는 보는데 7촌이죠 7촌. 저희는 뭐 시골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보통 분들은 4촌 이외에는 잘 만나기 잘 어려우니까. 교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시골이라서 6촌까지 보긴 네. 봅니다. 우리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위헌이 안 나올 것 같다. 아무래도 좀 시기상조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기상조라고 하면 네. 지금 이 비혼모 정자 제공 문제도 과연 국회에서 이게 쉽게 해결될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돼. 6촌 커플 뭐 그거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한지는 제가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정말 정확한 통계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비혼모나 미혼모보다는 적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프랑스나 외국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 문제거든요. 프랑스도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비혼모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 생기니까 구제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법적인 어떤 제도를 마련한 건데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6촌 그 8촌 그거보다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거는 조금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벌써 있기 때문에 예. 네. 너무 많이 존재하거든요. 벌써. 그리고 뭐 또 정자를 기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그 태아가 자기 배에서 이제 잉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난자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반대는 어때요? 그럼 반대라 함은 아빠가 예. 아빠가 지금은 대리모죠 그게. 지금 법책에서 대리모는 심지어 판례가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모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를 외부에서 해서 이제 이식을 해서 잉태를 해서 예. 출산을 하는 개념인데 이 정말 모친은 이 대리모다라고 예. 판단을 내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법원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이 부분을 예. 좀 보는 그런 그러니까 시각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전자를 따지지 않고요. DNA는 다른 사람인데 예. DNA를 보지 않고 배에 이제 예. 포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비혼모보다 비혼부가 훨씬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은.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비혼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았다는 건 모르는데 그렇죠. 네. 비혼부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 계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리모 계약이 그렇죠.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어떤 뭐 배를 빌려야 되니까 예. 대리모 계약이라는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 현행법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더 거의 어렵다. 없다고 비혼모보다. 봅니다. 더 어려울 자, 거예요. 그럼 일단 비혼모부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발적 뭐 미혼모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근데 일단 뭐 허수경 씨나 또뭐 사유리 씨는 경제적 문제는 없는 분들이니까 네. 아이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네. 없을 것 합니다만은 이 비혼 스스로 선택한 비혼 말고 미혼모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허수경 씨가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출산했다.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고 했을 때도 이제 달리는 댓글 중에 일부는 나는 이런 결단을 하기가 어렵다. 나도 이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출산 대책이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출산할 것도 사실 하나의 일종의 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놔둬야 될 것이냐. 본인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선택한다면 이걸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뭐 논쟁도 되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던 게 미혼모가 아이 출산하고 네. 어떻게 키우기가 어려우니까는 인터넷에 뭐 판다 이런 얘기도 올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그 어린이 보호 시설에 놔뒀는데 예. 그거가 좀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또 사망했던 사건도 있어요. 상당히 이제 법적인 뭐 필요성이 좀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 아닌가. 말고도 지금 낙태하는 사건들도 예. 꽤 많이 있고요. 또 이것도 낙태죄 또 위헌 여부하고도 위헌은 됐지만 처벌하는 것하고도 다 연관성이 지금 있는 예. 상황인데. 근데 지금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다고 합니다만 네. 임신이나 출산 과정을 또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상당히 어떻게 많죠. 그 사업지들을 다 찾아가느냐. 사실상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숨기려고 봅니다. 하죠. 우리 사회 문화가 그렇죠. 법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측면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예. 보니까 현실적인 게 안 되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스법을 제가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되게 양성화돼 있어요. 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예컨대 우리나라 같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면적인 복지 시스템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유교적 관념이 그래도 있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뭐 사유리 씨야 국적 일본인이니까 조금 다릅니다만은 허수경 씨는 그 아이를 출산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그렇죠. 게 되는 자신의 겁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죠. 엄마성을 저 따르는 엄마성을 걸로 알고 따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예. 민법에도 이 엄마성 따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나 모의 성을. 엄마나 아빠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성만 따르면 된다. 그렇죠. 둘 다 따라도 돼요. 엄마 성 따른 경우 거의 못 봤는데요. 요즘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빠가 불특정돼 있고 이제 알 수가 이 상황에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빠가 예, 알수 그래서 없으니까. 엄마성을 따랐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엄마성을 따를 수가 없었죠. 아빠성을 따를 수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미혼모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인식 변화, 합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 자식이 그 아내 성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허민우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게 문제. 이렇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릴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예. 엄마성을 얘기를 하길래 그 옆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네가 제정신이가
야가 어릴 때부터 와 이러노 이랬던 기억이 날 정도로 예. 저희가 뭐 또 제가 태어났고 자랐던 곳이 조금 보수적인 그런 좀 유교적 그런 게 예. 있어서 사회적 인식의 예, 변화가 인식의 필요하다.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